향후에 남측지구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쪽 라인이 이제 공단교차로 사거리로 해서 이쪽에 차량 소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쪽은 이제 교도소예요. 그래서 이쪽이 개발되긴 힘들고 이렇게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쪽 라인으로 이제 또 4차선 정도 도로가 남측지구 산업단지와 연계돼서 뚫리게 되면 이쪽 라인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미동입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많이 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요즘은 그냥 멍하니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화성의 이제 송산 그린시티와 남측지구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도 IC에서 나와서 이 남측지구 산업단지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제 메인 줄기인데 이곳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장거리인 2120m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는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입지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홍보 활동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메인 도로 라인 줄기, 그러니까 안성과 평택으로 봤을 때 이 메인 도로 라인 줄기를 봤을 때 이 라인은 어떻게 보면 38번 국도 라인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38번 국도보다 차량 소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인데 이곳에 보면 DT점이 남양읍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차량 소통도 굉장히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라인에 왜 스타벅스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정말 개발 계획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향후에 서측 지구가 개발이 되고 남측 지구는 이미 개발 중에 있고요. 요 KCT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데이터 축적하는 곳은 있는데 이 산업단지들이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올해 말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려면 이것도 아직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라인을 다니다 보면 이쪽이 이제 두곡리고요. 이쪽이 이제 마도면이고 송산면인데 이 도로 라인에 굉장히 차량 소통도 많고 보시면 이렇게 도로만 있으면 도로 라인들의 이런 공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같은 경우는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하면은 토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역들인데 뭐 자연녹지 같으면은 20에 100을 30에 100, 계획관리 같으면은 40에 100을 50에 125%까지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떤 시에서 하라는 조건 내만 맞추면 상향시켜주는 곳인데 화성에는 우후죽순 개발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이 도로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평택과 안성의 38번 국도 라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통량은 이곳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향후에는 38번 도로 라인보다 이곳의 도로 라인의 통행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184만 평의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안성 평택 같으면 가로가 38번 국도, 세로가 1번 국도 라인으로 스타벅스 매장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화성 같으면 가로 라인은 요 도로입니다. 요 도로가 이제 이름이 계속 많이 변경이 돼서 뭐 313번이었다가 102번이었다가 뭐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아무튼 요 노란색 요 도로 라인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도로 라인이 38번 국도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로 라인 평택의 1번 국도로 보여지는 게 요 77번 국도입니다. 요 77번 국도가 또 굉장히 화성에서는 중요한 도로인데요. 아까 저 지도는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경기 부동산 포털로 보여드린 거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다음 지도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새로운 부품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 남측지구 산업단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차량들을 만들게 된 현대기아 연구소가 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화성이 개발 초기 단계고 거의 원형지 시장이다 보니까 유동성은 많은데 정주 요건이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은 많은데 정주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남양 뉴타운 정도의 지금 아파트 부지들이 좀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청역 보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화성 IC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화성시청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서희 스타일스 1차부터 3차까지 이곳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곳에 4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서희 스타일스 1, 2, 3차를 합치면 거의 3000세대, 아까 298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화성시청 바로 앞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4차 같은 경우는 1840세대 가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서희 5차, 그리고 서희 6차, 그리고 서희 7차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서희 스타일스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같으면 예전에 채석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학교 부지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서희 스타일스가 벌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심지어 몇 세대냐고 하면 3060세대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3060세대면 정말 엄청난 건데요. 고덕신도시에서 1차 부지인 파라곤, 자이, 제일풍경채, 파밀리에 이런 4개의 거의 아파트를 합쳐놓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규모가 큽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서도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700세대가량 되는데 3000세대다. 거의 자이 아파트 단지가 5개 있는 정도.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은 반드시 개발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이곳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이곳이 이제 마도 면소재지, 여기 공공청사 보이시죠? 이게 마도 면사무소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이런 시골 면소재지 보면은 면사무소 주변에 관공서들이 있고 이제 발전이 많이 되죠. 이 마도 면소재지 뒤쪽으로 해서 이곳에 또 소이스타일스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 부지인데요. 굉장히 넓은 부지죠. 지금 아주 노른자자리 땅인데 이곳에 또 소이스타일스가 들어와요. 향후에 남측지구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쪽 라인이 이제 공단교차로 사거리로 해서 이쪽에 차량 수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쪽은 이제 교도소예요. 그래서 이쪽이 개발되긴 힘들고 이렇게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쪽 라인으로 이제 또 4차선 정도 도로가 남측지구 산업단지와 연계돼서 뚫리게 되면 이쪽 라인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가 향후에 또 8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평택에서 시흥까지 구간이 8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고속도로가 바짝 붙은 곳은 향후에 추가적인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수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 IC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허가가 또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로 라인을 봤을 때 이 77번 국도 바깥쪽 이렇게 지금 자연녹지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이 라인들은 전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개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77번 라인 국도변을 보면 전부 다 그린벨트라서 개발도 되지 않지만 개발 안 되는 거에다가 하나 더해져서 전부 다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번 국도 라인에도 어떤 스타벅스라든지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으려면 남양까지 내려야 돼요. 남양 뉴타운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일부,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청 역도 있고요. 그리고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라인에 IC도 있기 때문에 이곳은 상당히 가격대도 있고 향후에 근생이라든지 상가를 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타벅스 DT점을 연다고 해도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집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곳을 봐야 될 텐데 이쪽 라인에도 지금 땅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동성은 많지만 어떤 정주 요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화성에서는 이 세로 라인보다 이 가로 라인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송산의 이쪽에 이제 사강인데 사강 밑에 이곳에는 이제 7차 부지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봉가리 쪽인데요. 바로 위에가 이제 사강이고 이게 봉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희 7차 봉가리, 여기도 1640세대 가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이 향후에는 머지않은 시일에 이 두곡리 라인과 사강 라인에서 황금 라인, 이 라인 안쪽에 분명히 스타벅스 하나는 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쭉 오다 보면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곳에 이제 큰 전국 일반 해양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 최장거리의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에도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이쪽 라인들 보면 이쪽의 핵심은 뭐냐면 이 라인은 이제 관광벨트 라인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배후 수요는 송산 그린시티로 보고요. 이 라인을 지나가는 물동량들이 주말에는 또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해양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꽉 차지 않았어요. 지금 분양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은 공장들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향후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 보고요. 그리고 이곳 같으면은 수도권에서 바다를 보면서 그래도 가족들끼리 1박 2일 코스로 놀러 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를 이제 가지게 되는 제부도와 전곡항 해상 케이블카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도 굉장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로줄기 라인에서 세로줄기로 빠지기 직전에 이런 코너 자리들이라든지 쭉 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이 이쪽 라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곳이 영구 조망권입니다. 이쪽 라인은 지금 보면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반대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은 굉장히 영구 조망권에, 그리고 차량 소통도 향후에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앞쪽에 바로 산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벌써 불고기 정식해서 여기 이쪽에 M보트라고 옛날에 있던 자리인데 이게 보트를 수리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아마 카페랑 식당 부지들이 벌써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베이커리 카페라고 벌써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보면 향후에 누가 보더라도 베이커리 카페 라인 아니면 음식 거리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이커리 카페 정도를 하려면 이곳에 이제 일부 주거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이곳에 지금 보면은 구간이 너무 짧고 좁고 주차장 공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주차장도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곳은 71평씩 일종 주거지역인데 이곳에 어떤 대형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렇다고 이 필지를 여러 개를 사서 한 번에 묻기도 이곳에 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평당 700, 800을 얘기하고요. 도로 라인에 붙은 쪽 라인 같으면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필지에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긴 쉽지 않고, 아마 이쪽 라인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인은 스타벅스 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로변 메인 도로 줄기 라인이고요. 그리고 주말 되면 이 제부도 라인으로 가는 차량 소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부도로 가는 이제 젊은 분들이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숙박을 하고 연인들끼리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라인에 보면은 마도아이시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스타벅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가 이쪽 라인에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요를 보긴 힘들지만 보통 보면 스타벅스가 건물을 지어지는 게 아마 매입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보통 1년, 기존에 건물이 있던 걸 제외한다면요, 새로 DT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한 2년, 길게는 한 3, 4년 정도 미리 보고, 아마 1호점, 2호점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은 원래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내가 땅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바로 건축 행위를 해서 임대 수익이 나올 이럴 자리를 보겠지만, 아무래도 스타벅스를 하시는 분들이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면, 투자의 가치가 확실하다면 아무래도 2, 3년 정도는 이런 토지를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이런 곳을 좀 선점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평형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건 이 스타벅스의 또 의중을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들 같으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뭐 스타벅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투썸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도로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쪽 라인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화 커피, 아무래도 그런 곳에 찾아가시는 분들 같으면 좀 오래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곡항 라인은 많은 차들이 다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부도와 전곡항에 이제 앞으로 이런 배후만을 봤을 때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당일치기 코스의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배후 수요는 굉장히 몰리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보면 제가 여수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가족들과 갔을 때도 처음에 찾는 게 맛집 그리고 분위기 좋은 베이커리 카페인데, 이곳에 보면은 제대로 된 큰 베이커리 카페나 아주 유명한 식당가가 많지가 않아요. 이쪽에는 지금 물레방아라든지 이쪽 그 전곡항 라인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아빠라면 저는 당연히 전곡항 쪽에 주차를 하고 전곡항에서 제부도 가서 뭐 한번 놀고 케이블카 타고 나와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식사나 뭘 할 때 들어가는 길에 식사를 하고 나올 것 같고요.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기점에서 아마 차가 이제 주말에 향후에는 코로나도 풀리게 되고 하면 많이 막히게 될 것 같은데, 여긴 또 산업단지도 있고요.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은 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면서 병목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옥인데 나오는 것도 지옥이고요. 그럼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부도에서 1박을 할 것이 아니면 전곡항 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서 놀고 나와서 차 타고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스타벅스 DT점 아니면 큰 베이커리 카페 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 라인에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오늘은 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향후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